뷰카 시대, 뷰카가 뭘까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뭐 정말 올해 무슨 일인지 모르겠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경제 쇼크에다가 또 재택근무, 비대면, 학교도 안 가고요. 여러 가지. 그러면서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코로나 블루, 우울해지고요. 코로나 레드, 짜증나서 분노가 막 일어나고요. 코로나 블랙,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또 극빈자라든지 일반인들하고 차이도 커지게 되는 이러한 용어들이 생길 정도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뷰카라는 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뷰카가 뭘까 하는 건데요. V,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그래서 뷰카라는 용어가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냉전, 이러한 세계 상황을 보면서 야, 앞으로 이 세계는 굉장히 변화가 있을 거고 뭔가 불확실할 거고 복잡할 거고 우리가 예측 못하는 모호한 그러한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처음 이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9.11 테러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때도 이 용어가 다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제위기일 때도 다시 나왔고요. 코로나 시대 지금 오래되면서 작년 올해 이렇게 되면서 뷰카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세계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뷰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2007년도에요. 그 다음에 2013년에 로렌스가 한 용어가 계속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살짝 뷰카를 바꿔서 리더는 이렇게 돼야 된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리더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되고, 또 내가 추진하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명확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또 굉장히 민첩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세계의 리더는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뷰카의 이 약자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요, 제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2020년 용어입니다. V, 거기는 방향성이라고 그랬는데 시야를 넓혀라. 보는 거를 조금 달리 보자. 그리고 오늘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U를 멈추지 말고 끝내지 말고 계속 그 과정을 즐겨가라. 그 다음에 C, communicating, 소통하자. 어떤 식으로? 공감 소통하자. 그 다음에 긍정,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죠. 긍정 심리를 가져보자 라고 해서 뷰카, 이러한 리더가 돼야 어떨까 하는 거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뷰, 보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보는 것도 있고, 내가 속한 조직, 우리나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요. 뭐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는 거, 생각하는 거 얼마나 정확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답정너라고 아시죠? 이미 답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내가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는 거, 눈으로 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가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주 예전에요. 고대까지는 아니지만 초기 심리학자들이 관심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이거 얼마나 정확할까? 눈으로 보고 나서 우리 인간은 본 거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보는 거가 얼마나 정확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탁자예요. 그죠? 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 위에 올라가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진짜 이렇게 생겼을까요? 다 인간의 눈에,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보는 거 얼마나 정확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몇 마리가 있나요? 네? 네? 두 사람이죠? 아니요, 몇 마리가 있나? 이거 여자분들이 훨씬 빨리 찾고요. 남자분들은 멋있다, 좋겠다 이러고 있으면 못 찾습니다. 네, 7마리. 네. 8마리요. 볼게요. 1마리. 네, 돌고래죠? 셋, 이제 다 보이죠? 네, 5, 6, 7, 네, 8마리. 그 다음에 저기요? 이게 잘 안 보이나요? 저기, 네. 아직도 남자 여자만 보고 있습니까? 네. 저기 다리 있는데, 네, 다리 있는 데를 보면은 맨 위에 볼게요. 바닥에 2마리요? 저는 저기까지 해서 9마리. 사실 마리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다 보이죠? 돌고래 다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거 뭐예요? 네? 꽃? 네. 꽃이에요. 무슨 꽃입니까? 네, 무슨 꽃입니까? 제비꽃? 네. 수선화? 페랭이? 좋습니다. 여기 사람 옆 얼굴 있습니다. 몇 개 있나요? 2개요? 네. 저기 빨간 거 보면은요. 네. 3개 있죠? 네. 이제 보이죠? 네. 제가 여기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꽃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옆 얼굴이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찾고 나니까 지금 여기 보이지 않나요? 옆 얼굴 보이죠? 옆 얼굴들 보입니다. 이제는 다 보입니다. 근데 처음에 꽃을 봤을 때 사람 얼굴 못 봤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없던 게 툭 튀어나오나요? 아니에요. 우리 망막은 그대로 거꾸로 된 상을 그대로 맺힌다 그래요. 다 있었어요. 처음에도. 그러나 우리 보지 못합니다. 왜? 나한테 의미 있는 것부터 우리는 먼저 처리해버립니다. 눈에 들어온다고 다 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아까 다시 돌아가면요. 처음에 제가 이거 탁 나왔을 때요. 여러분들 남녀만 쫙 보였습니다. 근데 몇 마리 있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돌고래 보입니다. 처음에 다 있었어요. 우리 눈에. 그러나 우리 보지 못합니다. 이거야 한 5살짜리 아이들 보여주잖아요. 뭐 있니? 그러면 애들요. 돌고래다 그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찾습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눈에 그대로 똑같이 맺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녀부터 먼저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치만 이제는 다 보입니다. 혹시나 오늘 처음 보셨는데 나는 남자 여자 안 보이고 돌고래만 우두두둑 들어왔다. 이런 분 계세요? 네. 정상 아니십니다. 저한테 상담 살짝 받으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 내 눈이 보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의미 있는 거, 나한테 자극적인 거 이런 거부터 처리하는 게 인간입니다. 보는 거 내 눈이 아니고 내 생각이, 내 뇌가, 내 욕구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에 지금 세로 줄이 있죠? 네, 어느 게 길어요? 네, 당연히 오른쪽 게 깁니다. 그죠? 당연히 깁니다. 진짜 그럴까요? 한번 네. 자, 긋고 배경을 지워볼게요. 같은 길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보입니다. 같은 길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는 거죠. 왜?
사실은 이걸 멀리 있게끔 보이게 해놨어요. 이거는 가까운 것 같고 저거는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망막에는 똑같은 길이가 딱 그어져요. 망막은 눈에 그대로 상을 맺히거든요. 근데 내가 보는 순간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야, 저거 멀리 있는데 길이가 똑같아? 그러면 쟤 엄청 큰가 보다. 멀리 있으면 작아져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기 때문에 같은 길인데도 달리 보입니다. 또 다시 얘기하면은요, 주변입니다. 주변을 지워버리잖아요. 지워버리면 똑같은 거 아는데 조금만 주변만 복잡하면 우리 이렇게 잘 못 봅니다. 네. 차가배죠? 네. 같은 길이에요. 이것도 보여주시면 어디 저 회장님과 그 임원진들 거의 야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결국 주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본다 하는 거예요. 또요. 여기 지금 밧줄 있죠? 네, 동아리줄처럼 빙빙빙빙빙빙 돌아서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손가락을 해보면 다 연결돼 있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진짜요? 제가 이 배경을 빼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위에 바로 그렸습니다. 다 떨어져 있는 원입니다. 그죠? 절대 그렇게 안 보입니다.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바로 주변,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누가 막 제 A라는 애 이상해. 정말 이상해. 막 얘기하잖아요. 주변이 막 얘기하면 그래 맞아. 쟤 이상한 애야. 또 네. 이번에 새로 뽑은 우리 부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제대로 안 합니다. 하고 보고하면요. 맞아. 걔가 게으르고 이상해. 그게 인간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변이 달라지면 그대로 주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올라가요. 직책에 올라가잖아요. 바로 밑에 분이 보고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실적 좋습니다. 전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말 그대로 믿어요. 나중에 엄청나게 펑크가 났네요. 엄청나게 일이 터졌네요. 우리 그런데 전혀 모릅니다. 결국은 내가 분명히 알아보고 파악하고 해야지 그냥 들려오는 말로 주변 말로 이렇게 듣게 되는 거, 이런 뻔한 것도 잘못 보는 거, 이게 인간입니다. 누구예요? 네, 대처 여사입니다. 마가렛 대처 여사죠. 왼쪽 오른쪽 좀 다르죠? 누가 더 예뻐요? 오른쪽? 확실히 오른쪽 예뻐요? 왼쪽? 그대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대로 돌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확 차이 납니다. 왜요? 우리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꾸로 된 사람 얼굴 볼 수도 없었고 볼 필요도 없었어요. 경험이 없습니다. 똑바로 된 사람만 보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 변별할 수 있어요. 보는 거 내 눈이 보는 게 아니고 경험이 보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는 거에 의해서 바로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라 이것저것 많이 해봐라 그렇게 해서 내가 아는 거는요 변별이 확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가 중요하다. 내가 모르는 거 변별 잘 못한다. 내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변별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남자 얼굴을 보여줄 겁니다. 근데 남자 얼굴을 보여줄 건데요. 이 남자 아저씨 얼굴이 조금씩 변해요. 눈, 코, 입, 귀 다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변하는지 빨리빨리 짚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뭐 팔자주름 막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남자 얼굴입니다. 어디 변했어요? 눈, 입, 네. 또 어디 변했어요?
네, 팔자주름. 또 어디 변했어요? 코. 보입니까? 네. 이상하네요. 이거 원래 남자분들이 더 빨리 찾는데. 여기는 여자분들이 더 빨리, 여자분들 막 계속 찾고 찌그러져요. 얼굴이 다 찌그러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죠? 여자 모습입니다. 여자 모습이에요. 네. 날씬하고 예쁜 여자예요. 그죠? 이제 거꾸로 볼게요. 여자 모습. 네. 다 보입니다. 여자 모습이에요. 여자 모습 다 보이죠? 네, 여자도 보고 싶어요. 여자 모습.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거 처음에 제가 남자 얼굴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남자 얼굴 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과 기대가 남자 얼굴로만 보였습니다. 한 두째 줄 오면서 이러면서 여자 모습, 이제는 여자 모습 다 보이죠. 같은 건데요. 내 기대, 내가 생각했던 거 남자 얼굴로만 봤습니다. 결국 보는 거, 내 생각이, 내 기대가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편견이에요. 내 생각하는 것대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이런데 하물며.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거, 물론 고정관념 이런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 맞추어서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습득할 때 내가 에너지를 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치면은요, 내 고정관념 안 바뀌어집니다. 편견 잘 안 바뀌어집니다. 슬프게도 나이 들어가면서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이 변화에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고정관념, 내가 그동안 경험을 이만큼 하고 살았는데 그러고 있는 거는 아닌가? 하는 거를 늘 체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뭐가 보이나요? 나뭇잎. 네. 네. 여자분들은 나뭇잎, 남자분 뭐 보라는 거야. 그러다 네, 여자요. 그렇게 얘기해요. 네. 이 많은 것들 중에서 한번 딱 보고 하면 여자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내가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인간은요. 제가 이거 뭐 오늘 강의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늘 편가르기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편가르기 합니다. 정치도 여당, 야당. 그리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조직에도 다 줄 세우기 있어요. 편 갈라집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 그러면서 늘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생각 잘 못합니다. 네 입장 충분히 하는데 그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기 가다가요. 물고기를 만났나요? 뭐 기분이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180도 돌렸어요. 큰일 났어요.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 보이는 거가 관점 차이입니다. 뭐 터졌나 봐요. 집도 날아가고 뭐 다 난리 났어요. 상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180도 돌려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장면입니다. 와, 미끄럼도 타고요. 배도 흔들거리고요. 그게 관점 차이입니다. 진짜 그쪽에 가서 서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네, 멋진 여자가 있죠? 180도 돌려볼게요. 여자 모습 안 보입니다. 네, 이게 관점 차이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그 입장이 안 돼 보면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노력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180도 안 돌리고 살짝만 틀어 보여도 개구리? 네, 살짝만 틀어 볼게요. 네, 이게 관점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우리 인간은 변화에 대해서 변화맹이다. 변화되는 걸 잘 못 알아본다.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요, 쉽게는 이제 왜 집에서 이제 사모님이 와이프가 머리 자르고 왔어요. 머리 요만큼 좀 짧아졌어요. 집에 저녁에
남편 들어오는데 나 이상한 거 없어? 나 이상한 거 없어?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굉장히 빨리 알아보는 분도 있어요. 개인차는 있지만 앵간해서 잘 못 알아봐요. 나 뭐 좀 이상한 거 없어? 이 와이프 입장에서는 머리가 여기서 이만큼 짧아진 게 굉장한 변화인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 머리가 그 머리예요.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 머리 잘랐는데 그렇게 관심 없느냐, 못 알아보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봅니다. 또한 지금 막 경쟁사는 뭔가 변화가 막 일어나고요.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실제로 잘 피부로 우리 인간은 못 느껴요. 하던 것만 계속 하려고 그래요. 에이 설마 그렇게는 안 되겠지. 나중에 뭐 터지면 터지고. 잘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심리도 있을 거예요. 그냥 현상 유지하고 싶은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앵간한 변화를 잘 못 알아채는 게 인간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뷰카 시대의 리더는 이렇게 보는 것부터 좀 달리 보고 내가 이제까지 보는 거 확실하게 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시야를 좀 넓혀보면 어떨까? 그리고 진짜 상대는 이렇게 보이고 나는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도 정말 관점 차이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시야를 넓혀보자 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멈추지 말고 계속 우리가 도전하자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정을 즐겨보자 하는 건데요. 결과 중요한가? 과정이 중요한가? 결과 중요합니다. 결과물을 내야지. 네가 아무리 노력하면 뭐해?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프로덕트가 없는데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결과 중요한데요. 결과 중심으로 될 때 어떻게 됐냐? 이것도요. 제가 검사할 수 있어요. 결과 중심인지 과정 중심인지 체크하는 그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 중심 성향, 과정 중심 성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뭔가 일이 성공했을 때는 다 해피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맨날 성공만 못하잖아요. 실패했을 때예요. 내게 오는 실패. 어쩌면 작은 실패가 더 많을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서. 이럴 때 결과 중심인 성향을 가진 사람하고 과정 중심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행동을 봤더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과 중심인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이야, 나 실패했어. 어떻게 막 몇 날 며칠 울고 방에서 안 나오고 야, 난 이제로 살아야 돼. 그 경험이 굉장히 큽니다. 야,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그래, 나는 머리가 나빠. 난 능력이 안 돼. 학생들 같으면 포기합니다. 수포자라 그러죠. 수학 포기. 나 국어만 할래. 그것만 잘할래. 나 이 직업 적성에 안 맞아. 못하겠어. 딴 부서로 가요. 아니, 나 이 사업 못하겠어. 왜?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더 쉬운 걸 찾아갑니다.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요. 괴로워서. 과정 중심인 사람은 어떠냐면요. 실패했을 때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울고불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지능이 나빠, 머리가 나빠. 능력이 안 돼가 아니고 내가 왜 안 됐지? 이거를 잘못했나? 저거를 잘못했나? 전략을 짜고 있어요. 이걸 좀 더 해볼까?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 되나? 어느덧 다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시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끈기를 보여요. 그러면서 다시 하기 시작해요. 그게
과정 중심 성향입니다. 그래서 결과 중심인 경우는요, 쉬운 것만 찾아요. 더 쉬운 과목, 우리 대학생들요, 학점 잘 주는 것만 쫙 몰려가요. 아이들 데리고 가면 확실히 나타나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과정 중심인 아이하고 결과 중심인 아이들로 반을 나눴습니다. 나누고 퍼즐 게임을 시켜요. 한 명씩. 과정 중심인 애들 한 명씩, 결과 중심인 한 명씩. 그러면서 이 과정을 비디오 카메라로 다 찍습니다. 퍼즐을 맞추라고 하는데 1번 퍼즐 쉬워요. 크기도 크고요. 탁탁탁탁 맞췄어요. 아, 잘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보자. 두 번째 거 줘요. 이거는 작아요, 퍼즐들이. 그리고 몇 개 빼나가고 못 맞춰요. 하다가 막 다시 넣어보고 이러다가, 자, 이제 이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못 맞췄어요.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이제 걷어요. 그런 다음에 물어봅니다. 한 번 더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거를 더 할래? 두 번째 거를 해볼래? 하고 물으면서 아이의 답을 얻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과 중심인 아이들. 결과 중심인 아이들 첫 번째 거 한다 그럽니다. 왜? 그게 기분이 좋아요. 결과 중심은요, 자기 스스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해낸 기분이 좋아요. 두 번째 거 해보지? 아, 그거 싫어요. 안 돼요. 그거 잘 안 되는데 안 할래요. 답이 그래요. 과정 중심인 아이들요, 두 번째 거 한다 그래요. 왜? 아,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게요. 이번에 한번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하지? 그거 맞췄는데 왜 해요? 두 번째 거 하려고 그래요. 그러한 거가 과정 중심입니다. 어느 아이가 살아가는 이 아이의 긴 인생 동안에 더 많은 걸 가져가겠어요. 더 많은 것들을 바로 과정 중심인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걸 시도하고 가져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피카소 있죠? 제가 이 학생들한테 이 얘기 많이 하는데 피카소 천재 화가입니다. 이 피카소가 물론 죽고 나서 그림이 더 유명해졌지만 어쨌거나 천재 화가가 그림을 몇 점이나 그렸을까요? 천재 화가? 피카소 그림 우리 거의 다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몇 점이나 그렸을까 하는 겁니다. 그 수련 모네가 1000점? 이 정도 그렸다 그래요. 피카소 몇 점이나 그렸을까요? 우리가 몇 점 알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려고 그러면 실제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요 14,000점입니다. 은근히 많아요. 그러면 피카소가 처음에는 그냥 그렸겠지만 이제 자기 그 명성이 쌓여지고 있을 때에 그림을 그릴 때 이거 뜰까? 성공할까? 아닐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엄청 그린 거예요. 그냥 그림이 좋으니까 막 그렸어요. 그 중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 반이라도 될까요? 7,000점 될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요, 뭐 상담한다고 와가지고는요, 이거 할까요? 대학원 갈까요? 뭐 취업할까요? 유학 갈까요? 뭐 그래서 인턴을 해볼까요? 뭐 할까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뭐든지 해봐라. 뭐든지. 법에 어긋나는 것 빼고는 다 해봐라. 해봤다가 아니면 말면 되잖아요. 인턴 해봐. 아니면 말고. 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엄청 해야지 그 중에 몇 개 건진다. 피카소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가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러다 나 실패하면 어떡해. 야, 이거 나 안 하는 것만 못하지. 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 교수들도 그래요.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엄청난 책을 써야지. 엄청난 논문 써야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우리가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8번 낙선했습니다. 링컨도. 해리포터 이 사람 이거 출판하겠다는데 12번 거절당했대. 12번 실패한 거예요. 근데 막판에 엄청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책만 팔린 거가 아니고 뭐예요?
네, 영화뿐만 아니고 그 물품도 지금 엄청납니다. 그 마술, 빗자루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러한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과정을 중요시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네, 초킹 효과하고 클러치 효과가 있는데요. 초킹은 그야말로 꽉 목을 조우는 거예요. 잘하다가도요, 초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극한 상황, 막 내가 꼭 이겨야 된다든지 막 이럴 때 실수 막 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초킹이고요. 반대가 클러치 효과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도리어 팍 차고 올라가는 클러치 효과예요. 제가 이거 어디서 보여줄 수 있는가? 막 극한 상황 쪽, 막 경쟁 상황 이럴 때요. 네, 작년에 타이거 우즈 여러분들 다 보셨죠? 제가 이거 보면서 와, 엄청나게 정말 힘들었잖아요. 옛날에 신동이었고 천재 골퍼였고 차이가 막 열을 타 정도 지면서 이 정말 옆 사람들이 볼 때에도 뭐 보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기분 좋지만 지는 사람은 기분 나쁘게 지는 거죠. 막 그렇게 하던. 근데 이번에 역전승 하면서 할 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면서 역전을 하게 되죠. 물론 상대가 실수했지만 한 타가 두 타 정도로 정말 중년의 타이거 우즈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점수 많이 내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그걸 약간은 극복을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면서요. 레지 밀러, 이 원래 다리에 장애가 있었대요. 그런데 네, 농구 선수가 되는데요. 95년도 장면에 정말 역전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밀러 타임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레지 밀러가 그 상대가 지금 충분히 상대 쪽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존 스타크가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밀러가 너 초킹 됐지? 너 이제 막 시간도 9초 남은 거예요. 그 9초에 8골을 넣어서 완전히 레지 밀러가 9초. 그래서 9초 마지막 밀러 타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타이거 우즈 보면서 이런 밀러 타임을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은 극한 상황에 갔을 때 우리가 초킹 막 목이 졸리고 막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실패해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거는 결과를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꼭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은 순간적으로 초킹이 돼버리고 조금만 어긋날 때는요. 근데 그냥 이 순간을 끝까지 결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순간에 내가 충실해가지고 그게 차고 나는 그러한 클러치? 이 밀러 타임이 결국은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정을 중요시한 거, 과정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내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를 우리가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될 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거. 커뮤니케이팅, 이제 어떤 식으로 소통하면 좋을까 하는 거를 얘기하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잘 아시죠? 네, 이거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뭐 상담하고 이러면은 학생들이 교수들이 답답해하는 거가 야, 니네가 뭘 그래? 우리 때는 말이야, 응? 밥도 못 먹고 댕겼어.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러는 순간 학생들은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냥 장벽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라떼는 말이야인데요. 이 실험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컴퓨터 화면에 문장이 나옵니다. 문장 한 종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예요. 나는 스노보드를 좋아한다. 또 한 종류는, 그래서 문장이 이제 섞여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한 종류는 제3자에 대한 겁니다. 오바마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그걸 읽고 네, 저 스노보드 안 좋아해요. 그럼 넘어가고요. 네, 저 스노보드 좋아해요. 작년 겨울에 어디 가서 이런 거 타고요. 막 얘기를 해요. 오바마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이때 제3자에 대한 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 거는 얘기할 거가 없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다 아는 거예요. 오바마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네, 오바마 대통령 강아지 좋아해요. 뭐 3마리 있는데 그중에 2마리 누구누구 데리고 이번에 여름에 저 휴가 갔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뇌를 fMRI로 찍어봅니다.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고요.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비교를 해봤더니 삼자에 대한 이야기 때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막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있어요. 이게 어떤 부위인가 라고 봤더니 굉장히 기분 좋을 때 만족감, 보상, 예를 들어서 배고플 때 뭘 먹을 때나 칭찬 막 받을 때나 인센티브 팍팍 받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보상의 뇌, 만족감의 뇌가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라떼는 말이야. 그리고 혼자 다 떠들어요. 자기는 즐거워요. 남 절대 안 즐거워요. 그래서 이러한 거 여러분들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그 모임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가자. 그리고 나가봤어요. 네. 오는데 끝나고 오는데 야 잘했어. 내가 가길 잘했어. 오랜만에 나갔는데 좋았어. 나 이제부터 나가야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본인이 좀 떠들고 왔어요. 자기 얘기 많이 했어요. 와, 너 잘해. 그랬구나. 너 그동안. 와, 대단해. 돌아오면서 생각해요. 에휴, 안 갈걸. 괜히 갔어. 다음에 안 가야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꼭 떠드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자기 얘기만 꼭 다 떠들고 네. 와, 안 갈래. 결국은 내 얘기하는 거 나만 즐거워요. 나 이렇게 뇌가 막 활성화하니까. 타인 아닙니다. 그 다음 실험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아까 얘기할 때 오바마는 저 강아지를 좋아해? 나는 아니 스노보드를 좋아해?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활성화할 때 혼자 뇌 찍은 경우하고요. 아는 지인들 몇 명 불러놨어요. 몇 명 불러놓고 얘기한 거하고 그 두 뇌에 활성화되는 거를 비교해봤어요. 아까 활성화되는 뇌가 혼자 있을 때는 저만큼밖에 활성화가 안 되는데요. 옆에 사람들 조금 불러놓고 하면요. 확 저렇게 활성화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 가면은 떠들게 되고요. 또 하나, 이게 SNS예요. 여러분들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에 막 글 막 올려놓고 막 사진 쫙 보면은요, 그거 전부 다 자기 얘기예요. 나 이렇게 안경 끼고 나 단풍놀이 왔어. 거기 막 좋아요, 막 하트 눌러집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다 자기 얘기예요. 야, 나 여기 와서 강의 듣거든. 나 이런 책 읽었거든. 책에 이런 문장이 있거든. 니네 안 읽었지? 나는 책도 읽었다. 강의도 듣는다. 다 자기 얘기예요. 나 이런 거 먹는다. 사진 찍어서 막 올려요. 그래서 이 SNS가요. 그렇게 인기인 거예요. 그거를 처음 안 했다가 시작하면요. 엄청 재밌어요. 막 좋아요 눌러줘. 저한테는 전화 오잖아요. 거기다 막 하트 누르래요. 자기 올린 거. 전화까지 해가지고 밖에서 너무 막 좀 눌러줘. 막 많이 빵빵빵 눌러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SNS 같은 거 사람 심리를 굉장히 이용했는데요. 다시 얘기했지만 말하는 사람만 즐거워요. 네, 공감하는 거. 뭐 이거는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그냥 지나갈게요. 뭐 공감, 경영 뭐 이러면서 한동안 쫙 지나갔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상대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지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입니다.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은요. 아 그러니? 너 진짜 그렇구나. 공감을 못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해도 저 사람 왜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나 이용해 먹을래나? 이해를 못하겠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공감을 잘하게 되니까 관계 형성이 잘 되겠죠?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내 기분도 좋아져서 삶의 만족도도 커지겠죠?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 막 성공하겠죠. 또 38개 국가의 공감을 측정했습니다. 측정해가지고요. 아래 가로 공감 능력 정도가 많은 경우에 업무 수행, 실적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파란 것도 올라가긴 하지만 별로 가파르지 않은데 빨간 것 쫙 가파릅니다. 빨간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상사 부하가 수직 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아직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에 공감 능력이 좋은 조직일수록 실적이 더 좋더라 하는 겁니다. 공감이 안 되는 경우. 네, 제가 부하 직원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럴 때요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팀원, 팀장 자기 아이디어 다 뺏어가는 거고 더 위에
어떻게 하면 실적만 낼까? 이것만 하지? 우리의 복지라든지 이런 거 생각 안 해준다. 위에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 청년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전혀 우리가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 실적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키워요? 제가 팁 딱 2개만 줄게요. 이것도 뭐 더 길게 얘기하면 더 많은데, 일단은요, 소설책을 많이 읽는 것도 사람의 감정을 자른대요. 근데 전부 다 경영 관련 서적은 있지만요, 나이 지긋한 리더분들이 소설 안 읽어요. 그래서 그러면 감정, 사람들의 감정 이입도 하고 이러한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요,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거. 무슨 얘기냐? 제가 이거 물질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길로비치가 심리학자가 한 실험이에요. 근데 하버드 경영대 마이클 로던이 책을 썼습니다. 한 권을. 심리학 그 책을 가지고 경영학에서. 그래서 저도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10만 원짜리 선물 사줘요. 10만 원 데리고 MT 데려갔어요. 갔다 오고 나서 행복감, 서로 간에 공유한 경험들 알아보고요. 몇 개월이 있는 다음에 다시 한번 측정해봐요. 물건 받으면 그때 좋습니다. 근데 물건은 꼭 남의 거랑 비교돼요. 아무리 좋은 우리가 핸드폰을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선물 받아서도 이야 좋다. 근데 네 거는 카메라가 더 좋네. 네 거는 더 선명하네. 몇 년 있으면 얘는 별 볼일 없게 돼요. 경험? 야, 내가 말이야 여자친구랑 여행 갔어. 여행 갔는데 바닷가에서 밤바다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둘이 같이 누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고 멋있었어. 옆에 친구가 나도 그렇게 갔었는데 진짜 멋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비교 안 돼요. 그 친구가 경험한 거를 내가 그 친구 뇌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거고, 경험한 거는 비교가 안 돼요. 나만의 경험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 경험하는 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요, 여러분들 지금 젊으셔서 우리 옛날에 미팅하잖아요. 미팅하고 나면 처음 보는 남학생들이랑 같이 걸어가기 좀 부닥치는 것도 그렇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때 머리 좋은 남학생들이 뭘 하냐면요, 놀이동산 가자 그래요. 놀이동산 가서 롤러코스터 으악거리고 타고요, 뭐 막 거기서 무슨 이런 거 타고 나면은요, 저녁에요 저절로 팔짱 껴져요. 같은 경험하는 거. 그래서 조직 안에서도요, 공감을 하기 위해서 막 얘기하자. 돌아가면서 부서마다 이야기한다. 얘기 절대 안 해요. 우리도 맨날 총장님 오셔가지고 우리끼리는 막 얘기한다 그러다가 총장님 사회과학대학 와서 교수들한테 얘기해라.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같이 뭔가 이벤트를 하는 거, 경험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서로 간의 공감 능력을 키워준다는 겁니다. 포지티비티. 네요. 제가 요즘 이제 행복하라 자꾸 얘기하잖아요. 행복 스트레스예요. 나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막 생각했던 거가, 긍정성도 얘기하잖아요. 살짝 착각하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착각하자 하는 겁니다. 왕창 착각하면 비정상입니다. 장애입니다. 왕창 착각하면 안 돼요. 살짝만 긍정적으로 착각하자. 어떻게 착각할까? 3가지 얘기할게요. 하나는요, 내가 조금 잘났어요. 우리 인간은요, 상대 비교,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근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멋지게 되고 싶고, 저렇게 훌륭하게 되고 싶고, 성취 지향적으로 돼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계속 비교하다 보니까 어느 날, 능력도 안 돼, 건강도 안 돼, 체력도 안 돼, 돈도 안 돼, 죽어야 돼,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나 잘났어. 자기 고향 편향입니다. 내가 조금 잘났어. 잘난 척.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잘난 척 필요합니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 인간성은 좀 괜찮지 않니? 내가 너보다 그래도 조금 날씬하지 않니? 이러한 잘난 척 필요합니다. 2번째, 통제 착각입니다. 통제 착각 뭐냐면 컨트롤, 막 권력을 가진 그게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내가 지금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요. 하라 그래서 억지로 하기 싫은 거 합니다.
하기 싫은 거요. 억지로 하잖아요. 반드시 병납니다.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게 뭐 좋은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술을 못 마셔요. 사람 관계를 잘 못해요. 야, 그러니까 네가 승진을 못하잖아. 술 마시러 가자. 그러고 이제 가서 밤 12시 넘도록 내 힘든 폭탄주 마시고 막 이러다 집에 왔어요. 다음날 꼭 탈납니다. 아침에 잘못해. 근데 밤이면 밤마다 술 마시는 부분들 있죠. 우리 교수들도 그래요. 지네 회의 다 하고 한 10시 정도, 11시 정도 뭐 모이는 데가 있어. 다 이제 이과 저과 다 모여가지고 또 저한테 밤에 막 전화가 옵니다. 누님 나오세요. 막 이래요. 밤에 그래 나갈게. 걱정하지 마.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런 사람들요. 그 다음날 거뜬 없어요. 와가지고 조찬에 탁 나옵니다. 조찬에 탁 가잖아요. 저 안 나갔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도 못해요. 나 나와라 들어. 이 얘기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뭐 크게 나중에 탈날지 모르지만 자기가 좋아서 술 마시고 하니까 그 다음날 아무 이상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내가 통제하는 거야. 나 좋아서 하는 거야. 이러한 통제 착각? 착각이라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떤 일을 할 때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안 될 거야. 나 안 되면 어떡하지? 뭐 하지? 여기다 쓰고 있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할 때에는 될 거야. 그래서 내 에너지를 전부 다 여기다가 투입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안 됐을 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세 가지 착각을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험 2개만 얘기할게요. 입사시험을 봤어요. 입사시험 봤더니 떨어졌어요. 입사시험에. 일반 팀. 떨어진 사람들, 붙은 사람이에요. 일반 팀은 붙었고요.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심리학자가 달려갔어요. 가가지고 체크했어요. 네가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으니, 미래는 어떨 것 같으니, 긍정성, 긍정 착각을 점수를 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어요. 특별팀을 만들었어요. 긍정 착각 높은 사람들만 해가지고 데려와서 비교를 했습니다. 2년 후에 실적이 특별팀이 27%가 높습니다. 나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라는 긍정 착각이 자기 자신의 성공을 가져가더라. 2번째요. 상사한테 물어봐요. 저기 부하 직원 중에서 누가 창의적일 것 같아요? 저 사람 3사람 꽂았습니다. 심리학자 달려가서 창의성 점수 내봤어요. 창의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3년 후에 다시 측정했더니요. 그 직원들 3사람의 창의성 점수가 올라갔다는 거죠. 당신 창의적이야. 당신 창의적이야. 결국 내가 가진 착각이 그 직원들을 창의성을 높여주더라 하는 연구였습니다. 당신 멋있어. 당신 해낼 수 있어. 창의적이야. 내가 가진 착각대로 상대가 변하는 거고요. 상대가 가진 착각대로 내가 변해요. 제가요, 이 긍정 착각 가지고 제가 막 칼럼도 쓰고 무슨 실험도 하고 막 이런 걸 했더니요. 저희 석박사생들이 교수님은 천사래요, 천사. 헷갈려요, 요새. 그래가지고 나 진짜 천사가. 그래서 점수 팍팍 잘 줍니다. 천사인데. 그리고 이게 뭐야 말긴 못 알아들어. 이 말이 막 나오는데요. 그래 다시 해보자. 나 천사인데요. 그들이 가진 착각대로 제가 변하더라 하는 거. 우리 조직 별 볼 일 없어. 내 별 볼 일 없는 조직이에요. 우리 조직 해낼 거야. 잘 될 거야. 내가 가진 착각대로 우리 조직이 변하고, 내가 가진 착각대로 내 인생이, 내 가족이, 내 주변이 변하더라. 그게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